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성동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에 어떤 아파트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내 집 마련하기 좋은지, 또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동구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치구에서 성동구의 시가총액 높은 아파트들을 보면 이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서초, 그 다음 용산, 그 다음 송파, 그 다음에 성동구. 그래서 5위죠, 5위. 예. 그리고 조금, 낮게 보이는 게 마포구가 한때는 마용성이라 불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마용성에 들어갈 정도로 비쌌는데, 지금은 조금은 밀려 있습니다. 광진구나 양천구보다도 좀 밀려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마포구까지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초, 강남, 용산을 살짝 제외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송파구 먼저 봤었거든요. 이 송파구가 바로미터가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마포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이제 강남, 서초, 용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동구입니다. 자, 성동구의 시세 흐름을 보시면 이제 1년 내 시세를 보시면 이제 24년 1월, 24년 2월 좀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제 24년 6월 기준으로는 5월보다 더 커졌죠. 매매 전세 둘 다 커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타고 있다. 전체적 지표니까. 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율 한번 봅시다. 성동구가 상급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뭐냐면 실거주로도 괜찮고,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는 시세를 밀어올릴 에너지도 있다. 이렇게 또 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투자금을 낮출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성동구는. 자, 성동구 현재 전세가율은 보자. 51.8%입니다. 51.8. 평균은 61.6. 그래서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 그냥 간단하게 한 5년 정도 보면 한 11%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니까 전세가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매매가가 좀 빠져야 되겠죠. 어쨌든 전세가가 지금은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11% 정도 고평가인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한 10년치 제가 이제 나중에 아파트 같이 보실 거기 때문에 10년치를 봤을 때는 이제 평균 21.9고요. 그 다음 제일 높았을 때는 이제 30.8. 그 다음에 역사적 저점일 때는 12.9. 그 다음에 현재는 25.5.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파일 있죠. 이걸로 봤을 때는 성동구는 가장 고점일 때는 41%까지 고점을 갔었고, 가장 저점일 때는 41%까지 또 저점,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역사적 저점이 41%까지 빠졌었다. 그리고 현재는 16% 정도 고평가다. 그리고 단지별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단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동구의 대표 아파트들, 그 다음에 주요 구랑 이제 시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 성동구와 양천구, 그 다음 송파구 이렇게 좀 비교가 되죠. 성동구 위에는 송파구가 있고 성동구 밑에는 양천구가 있는데 송파랑 성동구는 차이가 사실 조금 나요. 그래서 성동구랑 양천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비교를 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동구, 양천구, 파란색이 성동구고요. 빨간색이 이제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보니 과거에는 양천구가 성동구보다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락장 때는 오히려 학군지로서 강한 양천구가 좀 비쌌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성동구가
비싸졌고요.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 봤을 때 40% 정도 빠졌다가 40% 정도 올랐잖아요. 이건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고, 이 변동폭이 컸다라는 거는 최근 한 10년간에 성동구라는 도시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동구는 대략 한 16%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성동구의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성동구는 이제 25년에 396세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24년 없습니다. 일단 예정된 물량은 26년도 없고, 이제 27년도에 167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 그다음 매물량은, 그러면 이제 매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매물량을 보시면 이게 순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물량이 요 밑에 나오는데, 최근 1년치 보시면 점점 늘다가 24년 5월 이후 6월 달에 매물량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한 10년치 전체를 보시면 매물량이 전체적으로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 최근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는 매물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시면 이제 미분양은 0호. 그러니까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중에 미분양 난 거는 현재로는 없다. 그러면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은 입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눈에 띄던데 24년 5월달 거래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1년치를 보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한 3년치 봐도 이제 24년 5월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죠. 이게 전체로 보면요, 혹은 이제 10년 평균 대비 이제 살짝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0년 평균 대비 100%, 그러니까 평균 이상 넘어선 곳은 이 5월달 기준으로는 성동구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성동구에 이제 이렇게 지인에서 시세 순위로 보고, 여기 거래량 있죠. 거래량이 강남이 60%대, 서초구가 78%대, 용산구가 48%, 그 다음에 송파가 78% 오는데 성동구가 107%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87% 거래량, 그러니까 평균이 100개라면 87건 정도 거래가 된 거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 매매는 평균이 100개라면 매매 거래건은 107건 정도 거래된 거다. 그래서 107%는 유일하게 이제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 평균을 넘어서기가 사실 요즘 같은 장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매매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라든지 마포구는 전세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세가 110%, 양천구, 그다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109%. 그래서 다음 또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까지 같이 볼 테니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량도 굉장히 전세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에 어디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고 어디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보려면 일단 지역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동구는 일단 보시면 어떻게 보면 땅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의 원도심이었던 중구, 종로구에 바로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랑 또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한강을 끼고 딱 남쪽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교통을 보시면요, 서울의 핵심 제1노선이 2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갑니다. 2호선이 지나가면서 내선, 외선이 이제 다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3호선, 바로 압구정동으로 들어가는, 가서 이제 대치동, 개포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3호선이 이제 여기 옥수역을 지나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5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2호선, 그 다음에 요거도 바로 강남으로 들어가죠. 수인 분당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래서 4개 노선이 여기 왕십리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노선이 1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이 더 들어오냐면요, 동북선 해가지고 이제 철도 개발 호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개발 호재에서 철도 호재 먼저 보시면 요 동북선이 25년 준공 예정이고요. 약 1년 정도 남았죠. 그리고 노선을 보시면 여기 왕십리역에서 출발해서 마장시장역,
제기동역, 고려대역, 종합역 해서 쭉 위에 상계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불경기가 오면 여기 상계역도 좋지만 더 중심지를 사고자 하니 왕십리역에 굉장히 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왕십리역이 현재는 4개 노선이지만 앞으로는 5개 노선이 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신축 분양 아파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축 분양 아파트를 보시면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여기 2군데가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첫 번째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성동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교통 4개 노선, 앞으로는 5개 노선이 되는 곳에 신축 분양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후분양 같거든요. 이제 958세대 들어올 예정이고 대우건설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세대수는 135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후분양은 아닌 것 같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행당 초등학교로 갈 수 있고 역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는 조금 빠지지만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또 여기 바로 금호동 휴플러스 한신 아파트 위에 이제 금호 16구역이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595세대고 세대수가 약간 아쉽긴 하죠. 그다음에 위로 이제 금호초등학교 이제 거리는 조금 있지만 금호초등학교 갈 수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3호선에 이제 금호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3호선만 타면 바로 옥수역을 지나서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하면 성수동에 아무래도 성수 전략 정비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들이죠. 여기는 됐다 하면 일단 역은 조금 아쉽지만 워낙 이제 좋은 입지 그리고 한강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손꼽히는 전략지구 재개발 구역들이죠. 그래서 이게 된다 하면 사실 한남동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좋은 재개발 구역들이 아닐까. 재건축을 따지면 압구정동일 거고, 그래서 압구정동의 재건축과 성수동의 재개발 이 2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잔잔한 이런 재개발 구역들도 성수동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여기 금호동이라든지 옥수, 그다음에 행당 이런 쪽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동별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동에서 동별 순위로 한번 보면 제일 비싼 데는 성수동 1가입니다. 성수동 1가가 최근 6개월 사이에 1.6% 정도, 최근 6개월 사이에 1.6% 정도 상승했고 평당가 5,687만 원 해서 1등이고요. 2등은 이제 옥수동입니다. 옥수동이 이제 4% 정도 상승해서 5,170만 원. 그래서 엄청 비싼 아파트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더 상승률이 높네요. 옥수동이 4% 상승해서 이제 5,170만 원이고요. 3등이 성수동 2가 1.1%, 그러니까 성수동은 거의 1%대 상승입니다. 그래서 5,079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호동 2가가 비싸네요. 금호동 2가가 4,837만 원에서 6.6%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금호동 1가가 4,155만 원, 그 다음에 행당동이 3.1% 상승해서 4,108만 원, 그 다음에 금호동 3가가 2.2% 상승해서 3,686만 원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일 비싼 데는 이제 성수동, 그 다음에 바로 옥수동, 그 다음에 성수동 2가, 그리고 이제 금호동에서 행당동까지 이렇게 이제 퍼집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 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쿠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